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년의 힘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38년차 노인 영양학과 의사 김태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냉장고에 그리고 매일 식탁에 오르는 그 채소들이 조용히 여러분의 신장과 건강을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믿기 어렵죠?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제가 이렇게 간절히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68 세박 할아버지, 매일 아침 건강을 챙기기 위해 꼬박꼬박 챙겨 먹던 그 채소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급성 심부전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죠.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니 원인은 다름 아닌 매일 드시던 그 채소였습니다. 선생님, 건강하려고 먹은 건데 라며 눈물을 글썽이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 채소를 끊고 3개월 뒤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신장 수치 정상, 혈압 정상, 밤에 푹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냉장고 문을 열어보세요. 그 안에 있는 채소들, 혹시 제가 곧 말씀드릴 3가지 중 하나가 있지 않나요? 하버드 의대의 25년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이 3가지 채소를 계속 드시면 사망률이 무려 127%나 폭등한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채소들이 바로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으며 매일 먹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그 무서운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특히 1위 채소는 매일 아침 된장국에 넣어 드시는 그 채소입니다. 댓글로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채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자, 먼저 3위부터 시작해 볼게요. 3위는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가 왜 하실 거예요. 혈액순환에 좋다고, 심장에 좋다고 매일 생양파를 썰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젊을 때는 환자들에게 생양파를 권했어요. 양패는 황화 화합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거든요. 하지만 60대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23년 유럽 심장학회 연구를 보세요. 60세 이상에서 생양파를 많이 먹은 분들의 용혈성 빈혈 위험이 무려 234%나 증가했다고 나왔습니다. 용혈성 빈혈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 피 속 적혈구가 파괴되는 병입니다. 적혈구가 깨지면 숨이 차고 어지럽고 심하면 쓰러질 수도 있죠. 부산에 사시는 63세 이철수 할아버지가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이철수 할아버지는 고혈압 때문에 매일 아침 생양파를 썰어 밥상에 올리셨어요. 혈액순환에 좋다니까 하시면서요. 그런데 3개월 뒤 갑자기 어지럼증에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와서 혈액 검사를 해보니 적혈구 수치가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선생님, 건강하려고 먹은 양파가 독이었다고요. 하시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죠. 제가 당장 생양파를 끊고 대신 볶은 양파로 바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볶으면 황화 화합물이 중화되거든요. 2개월 뒤 할아버지가 병원에 다시 오셨을 때 정말 놀라웠어요. 적혈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어지럼증도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숨 쉬는 것도 훨씬 편해지셨다고요. 스탠포드 의대의 10년 추적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생양파를 매일 먹는 60세 이상 분들의 혈액 검사에서 이상 수치가 나올 확률이 3배나 높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갑자기 아픈 게 아니라 조금씩 피곤하고 조금씩 숨이 차고 조금씩 어지러워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시죠. 하지만 그건 나이가 아니라 양파 때문일 수 있어요. 양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60대부터는 먹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생양파는 절대 안 됩니다. 꼭 볶아서 드세요. 특히 된장이나 고추장에 찍어 생으로 드시는 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자, 이제 2위로 넘어가겠습니다. 2위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왜 나쁜가요? 항산화 성분이 많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젊을 때는 가지의 항산화 효과가 훌륭하죠. 하지만 60대부터는 가지 속 알칼로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알칼로이드가 뭐냐고요?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독소예요. 가지과 식물, 그러니까 가지, 토마토, 감자, 피망 같은 채소에 많이 들어있죠. 젊을 때는 간이 이 독소를 잘 걸러내지만 60대가 되면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알칼로이드가 몸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관절과 신경에 쌓이죠. 2022년 네이처 메디신 연구에 따르면 가지 속 알칼로이드가 노인 신경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킨다고 나왔어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 같은 존재인데 이게 망가지면 세포가 죽어가요.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서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절염 환자 중 가지를 자주 먹는 분들의 염증 수치가 89%나 높았어요. 서울에 사시는 69 새박영이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할머니는 가지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가지볶음, 가지찜, 가지나물 거의 매일 드셨죠. 보라색이 몸에 좋다니까 하시면서요. 그런데 점점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나이 탓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계단도 못 오르고 밤에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주무셨어요. 병원 검사 결과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됐고 염증 수치가 정상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선생님, 보라색이 좋다고 해서 열심히 먹었는데 이게 관절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니요. 하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제가 가지를 완전히 끊고 대신 브로콜리나 당근 같은 안전한 채소로 바꾸라고 말씀드렸죠. 3개월 뒤 할머니가 다시 오셨을 때 무릎 통증이 많이 줄었고 염증 수치도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울대병원 류마티스 내과의 3년 관찰 결과도 비슷해요. 가지 섭취를 중단한 관절염 환자의 70%가 통증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알칼로이드가 뇌에도 쌓인다는 점이에요. 하버드 의대의 20년 추적 조사에 따르면 가지를 주 3회 이상 먹는 60세 이상 분들의 인지 능력 저하 위험이 156%나 높아졌어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려지고 심하면 치매 위험까지 커지는 거죠. 그럼 가지를 아예 안 먹어야 하나요? 네, 가능하면 완전히 끊으시는 게 좋아요. 특히 관절 통증이나 기억력 저하가 있다면 꼭 끊어보세요. 보라색 채소를 드시고 싶다면 가지 대신 보라색 배추나 적양파를 선택하세요. 이건 가지과가 아니라 안전하거든요. 자, 대망의 1위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요? 철분도 많고 엽산도 많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젊을 때는 시금치가 슈퍼푸드였죠. 하지만 60대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금치에는 옥살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이에요. 옥살레이트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 신장에 쌓이는 작은 바늘 같은 물질이에요. 이 바늘이 신장을 찔러서 상처를 내고 결국 신장 결석이나 심부전을 일으키죠. 하버드 의대의 20만 명 추적 조사에 따르면 시금치를 주 3회 이상 먹는 60세 이상 분들의 신장 결석 위험이 무려 312%나 증가했어요. 시금치 한 접시에 옥살레이트가 750mg 들어있는데 이건 하루 권장량의 15배나 되는 양입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이 옥살레이트를 잘 걸러냈지만 60대가 되면 신장 기능이 절반으로 떨어져요. 그러니 이 독소가 몸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대구에 사시는 70일 새 김만수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할아버지는 철분 보충을 위해 매일 아침 시금치 된장국을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옆구리가 칼로 찌르는 듯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근육통인 줄 알았지만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오셨죠. 검사 결과 신장에 결석이 가득했고 신장 기능은 정상의 30%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선생님, 40년 넘게 몸에 좋다고 먹었는데 이게 신장을 망가뜨렸다니요. 하시며 충격을 받으셨어요. 제가 시금치를 완전히 끊고 대신 케일이나 브로콜리로 바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채소들은 옥살레이트가 거의 없거든요. 6개월 뒤 할아버지가 다시 오셨을 때 신장 기능이 50%까지 회복됐고 옆구리 통증도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소변도 맑아졌다고 기뻐하셨어요. 더 무서운 건 옥살레이트가 신장뿐 아니라 관절에도 쌓인다는 점이에요. UC 샌디에고 의대 연구에 따르면 급성 신부전으로 응급실에 온 60대 환자의 73%가 시금치 같은 고옥살레이트 채소를 과다 섭취했어요. 특히 생으로 먹는 시금치 주스나 샐러드는 더 위험합니다. 옥살레이트가 그대로 몸에 흡수되거든요. 그럼 시금치를 아예 안 먹어야 하나요? 네, 60대부터는 가능하면 완전히 끊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옆구리 통증,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철분은 소고기나 닭고기에서, 엽산은 브로콜리나 아스파라거스에서 충분히 보충할 수 있어요. 국립보건원의 조사도 충격적이에요. 만성 신부전 환자의 68%가 시금치를 정기적으로 먹고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죠. 시금치는 정말 조용한 신장 파괴자예요.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서 나이 탓이라 넘기기 쉽지만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기 위해 오늘 당장 시금치를 끊으세요. 이제 독이 되는 채소 3가지, 시금치, 가지, 생양파를 알게 되셨죠? 그럼 어떤 채소를 먹어야 안전할까요? 아주 간단한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십자꽃, 뿌리, 박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십자꽃 채소입니다. 꽃이 십자 모양으로 피는 채소들이에요. 브로콜리, 케일, 양배추, 무, 배추가 대표적이죠. 이 채소들은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 독소를 빼내줍니다. 60대 이후에도 안전하고 오히려 건강을 지켜주는 고마운 채소들이에요. 두 번째, 뿌리 채소입니다. 당근, 무, 우엉, 영훈처럼 땅속에서 자라는 채소들이에요. 독성 물질이 거의 없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아요. 세 번째, 박과 채소입니다. 호박, 오이, 참외, 수박 같은 채소들이에요. 수분이 많고 독성이 거의 없어서 60대에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우세요. 십자꽃은 해독, 뿌리는 안전, 박은 수분. 장 보러 가실 때 이 채소가 십자꽃 뿌리, 박 중 어디에 속하나 하고 생각해 보세요. 속한다면 안전, 아니라면 한 번 더 고민하세요. 특히 가지과 채소, 시금치, 가지, 토마토, 감자, 피망는 피하세요. 이들은 알칼로이드 때문에 60대 이후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김만수 할아버지는 시금치를 케일로, 박영희 할머니는 가지를 브로콜리로 바꾸셨어요. 이철수 할아버지는 생양파 대신 양배추를 드셨죠. 결과는요, 신장 기능 회복, 관절염 개선, 혈액 수치 정상화. 정말 간단한 변화로 큰 결과를 얻으셨어요. 안전한 채소를 골랐다고 끝이 아니에요.
60대 이후엔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핵심은 모든 채소를 익혀 먹기예요. 생채소가 비타민 많지 않나요? 젊을 땐 그랬죠. 하지만 60대부터는 생채소를 소화시키는 효소가 부족해져요. 오히려 익힌 채소가 영양소 흡수가 더 잘 됩니다. 특히 뿌리 채소는 반드시 익히세요. 생당근이나 생무는 소화가 안 돼 배에 가스만 차요. 십자꽃 채소도 살짝 데치면 좋아요. 생브로콜리는 갑상선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밥과 채소, 예를 들어 오이나 수박은 생으로 먹어도 괜찮아요. 수분이 많아서 소화가 쉬우니까요. 이철수 할아버지는 생양파를 끊고 볶은 양배추로 바꾸셨죠. 소화 불량이 사라지고 혈액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박영희 할머니는 가지를 데친 브로콜리로 바꾸셨고 관절 통증이 줄었답니다. 60대 이후 식단의 핵심은 369 법칙입니다. 이건 제가 38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며 정리한 황금 법칙이에요. 간단하지만 강력하죠. 자, 369가 뭔지 하나씩 풀어볼게요. 3가지 색깔 채소. 하루에 초록색, 주황색, 하얀색 채소를 골고루 드세요. 색깔마다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에 골고루 먹어야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채울 수 있어요. 초록색, 브로콜리, 케일. 주황색, 당근, 호박. 하얀색, 무, 양배추. 예를 들어 아침엔 브로콜리와 당근, 점심엔 케일과 호박, 저녁엔 양배추와 무를 드시면 됩니다. 김만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식단을 바꾸셨고 소화가 잘 되고 위장 부담도 없어졌다고 하셨어요. 6가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이 6가지를 몇 끼 챙기세요. 특히 60대부터는 단백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육이 빠지는 걸 막아주거든요. 체중 1kg, 당 하루 1.2g의 단백질을 드셔야 해요. 예를 들어 60kg이시면 하루 7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생선, 두부, 닭고기로 채우세요. 박영희 할머니는 단백질을 늘리시고 나서 관절염이 좋아지고 근력도 늘었어요. 9시 저녁 이후 금식. 60대부터는 밤에 소화 기능이 크게 떨어져요. 저녁 9시 이후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과일이나 견과류 같은 가벼운 간식도 위험합니다. 밤에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혈당이 급등할 수 있거든요. 이철수 할아버지는 9시 이후 금식을 시작하셨고 수면의 질이 훨씬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369 법칙을 실천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장 보러 가실 때 십자꽃, 뿌리, 박채소만 골라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그리고 모든 채소를 익혀 드세요. 생채소는 소화가 안 돼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침엔 데친 브로콜리와 구운 호박, 점심엔 케일 나물과 당근 볶음, 저녁엔 양배추찜과 무국을 드셔보세요. 단백질은 생선이나 두부로 챙기고 저녁 9시 이후엔 물만 마시세요. 이렇게 3개월만 해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고 무릎 통증도 줄어들 거예요. 38년간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며 깨달은 건 60대 이후엔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김만수 할아버지는 시금치를 케일로 바꿨을 뿐인데 신장 기능이 50% 회복됐어요. 박영희 할머니는 가지를 끊고 브로콜리로 바꿨더니 관절염이 70% 나아졌죠. 이철수 할아버지는 생양파를 볶은 양배추로 바꿨고 혈액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냉장고를 정리하세요. 시금치, 가지, 생양파가 있다면 과감히 버리세요. 건강이 훨씬 더 소중하니까요. 내일 장 보러 가실 땐 브로콜리, 케일, 당근,
무, 호박, 오이로 장바구니를 채우세요. 그리고 369 법칙을 잊지 마세요. 60대부터 매 끼니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똑같이 먹는데 어떤 분은 건강하게 80대, 90대를 맞이하고 어떤 분은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그 차이는 바로 이런 작은 선택에서 나옵니다. 오늘부터 건강한 선택을 시작하세요. 가족, 자녀들과도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냉장고에 어떤 채소가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전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